회사 외 돈 버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주로 테마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고시원 차별화 운영법 관련된 것들만 주로 올렸던 스고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시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인맥관리와 대인관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뻔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영상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인맥에 대한 영상들로 언급되었던 그 모든 영상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잘 흡수하시는 분과 전혀 흡수를 못하시는 분과의 10년 뒤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성공하려면 인맥을 쌓아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혼자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성공하면 인맥은 저절로 따라온다, 누구도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어라 와 같이 그런 진부한 얘기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서 결과를 미리 예상하시면서 들으시지 마시고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서는 인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쓸데없는 인맥 따위보다는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의 말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정말 끝까지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단체 무리에 속해서 단체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6, 7살 때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단체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노는 그런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심하게는 태어나고 100일이 되어서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있을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직 만 1세도 되지 않았는데도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특이한 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특이한 삶을 살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지내고 나서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들도 군대를 가지는 않지만 남자들보다는 다소 빨리 회사라는 일터에서 또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성격이 쾌활하고 외향적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는 꿀같은 생활일 거지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매우 힘든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새로운 단체에 들어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서로에 잘 대해주면서 서로 의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단체 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는 대부분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며 그래도 내 편이 있는지를 살피고 어떻게든 나와 말이 통하는 나의 동지를 찾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막연히 두려움이 가득하며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싶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두려움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을 하면서 보다 더 그 긴장감이 줄어들게 마련인데요, 이게 많고 적고의 차이인 거지 절대로 아예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는 짝꿍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중고등학교 때는 절친, 또 대학 때는 친한 동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일 때는 친한 전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느 그 누구나 하게 되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고, 회사 선배나 사수한테 정말 철석같이 붙어서 깨알같이 메모하며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도 혼나게도 일수인데, 그럴 때마다 좌절을 하기도 하고 나름의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같은 편을 찾으려고 하고, 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가면서 나름의 실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내성도 생기고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회사에서 라인을 타는 사람도 있고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 그 삶 자체인데, 그런데 일부 유튜버나 유명 연예인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이런 일반적인 삶을 다 부정하게 되는 말들을 하게 되죠. 본인의 능력을 만들고 성공하면 인맥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러니 쓸데없는 인맥에 고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치관에 따라서 아주 강한 긍정을 하시는 분도, 또한 아주 강한 부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겉핥기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가끔 잘못되었다고 욕을 먹거나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교에 이제 갓 들어간 신입생이고 회사에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극단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말에 감명을 받고 내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A라는 대학 신입생은 OT, MT에 다 빠지고 조별 과제를 할 때에도 내 할 분량만 딱 하고 뒷풀이나 그런 건 전혀 모르겠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한답시고 혼자 주로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물론 좋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혹은 기발하게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어서 혼자 독립해서 살게 되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혼자의 자기 개발을 한답시고 이렇게 무슨 아웃사이더 마냥 인생을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는 보기에 얼마나 꼴 사납고 선배들은 또 얼마나 얘가 믿게 보이겠습니까? 다들 조별 과제를 하면 조금이라도 협동을 해서 서로도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이런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내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야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온다라는 말을 믿고 회사에서 업무가 끝나고 있는 온갖 회식들을 갖은 핑계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기를 쓰고 빠지고 그 시간에 몰래 공부를 한다고 깝치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동기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얼마나 이 친구가 미워 보이고 얄미워 보일까요? 왜죠? 솔직히 대한민국 회사원 중에서 회식을 좋아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회식 자리를 좋아서 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가장 대빵만 좋아 1인자만 좋다고, 나머지 솔직히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서 딸랑딸랑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MZ세대에 자기 개발에 집중한 우리의 친구 B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빠지고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회사에서는 또 나름 일을 열심히 하는 면모를 보여주죠. 그런데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친구가 회사에서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족뱅이를 까고 나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보상 심리와 내가 고생했을 때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쭉쭉 편하게 있었을 때의 배아픔이라는 심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는 그 B라는 사람의 모습은 인생 짬밥 굵게 먹은 부장님, 상무님, 사장님분들은 그의 속셈을 어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힘든 티 안 내고 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원들한테는 정이 더 가게 마련인데, 이게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고 어찌 보면 측은지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이나 모임이 중요한 거고 윗사람들이나 고객사 등 주요 인물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이러한 인맥을 중요시하고 절대로 일만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저는 인맥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들리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인맥 관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맥 관리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뒤로 퇴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입사원이거나 아직 회사 짬밥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본인이 아쉬우니까 내 능력과 실력을 키우는 자기 개발에 들이는 열정보다는 조직에 헌신하고 끈끈한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반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이어야 그때부터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들은 또 하나의 의문이 있죠. 그 유명 인사들이 주로 말하는 내 실력을 키워라 라는 그 실력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영어 공부? 경력에 한 줄 더 쓸 수 있는 자격증 따기? 아니면 제2의 외국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잘하면 내 실력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내 주변에 붙을까요?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란 이런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얻은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남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회사라면 임원 축에 속해야 할 거고, 변호사, 검사, 의사 등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전문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거나, 아니면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투자에 눈이 띄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꽤 많은 부를 이루는,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닮고 싶고 부럽고, 그리고 옆에 있으면 왠지 뭐라도 홍보물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부단하게 열심히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을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되어야죠. 보통 사람들은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잘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사람의 주변 지인을 통해서든 언젠가는 어려울 때 도움을 보다 더 쉽게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땡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되기 위한 노하우를 듣는다든지 하는 든든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우리는 괜히 아쉬워서 이런 사람들한테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저도 뭐 쥐뿔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인맥에 집착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엄한 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설프게 내 실력을 쌓는답시고 영어, 중국어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아예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 공부 혹은 사업을 이끌 조사나 분석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영어나 언어 공부가 쓰잘데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지 수단일 뿐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는 절대로 그냥 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관계는 거의 없고 웬만하면 대부분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 즉 기브 앤 테이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서 사람들 간에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서로 정이라는 명목 아래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친한 친구나 친한 친척 그 외에 진짜 허물없는 한두 명의 일부 사람들끼리는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사회에서 어쩌다가 알게 된 직장 동료, 선후배, 또한 고객사, 업체 혹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건너서 알게 된 사람들, 무언가 공통의 관심사가 한두 개 있는 것 가지고 시간 날 때 밥 한 끼 하자 해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눈다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뭔가 대단히 관계가 좋아졌다라거나 뭔가 이게 인맥 관리의 시작이라느니 그런 환상을 좀 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득이 되고 그 사람도 득이 되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야지만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혹은 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쏠쏠한 정보를 얻게 되어서 좋은데 그 사람은 나에게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경우라도 그 사람은 최소한 나를 만날 때 그 시간에 본인 자랑이라도 해서 본인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거나 그런 뭔가 서로 상호 교환하는 가치들이 있어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사회생활에 오로지 순수 정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은 깨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너무 딱딱하다, 계산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험 영업이나 카드 영업사원한테 연락이 오면 거부감부터 들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왜 들었을지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인맥관리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 능력이 갖춰진다면 인맥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단 사회생활 초반에는 이 인맥관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많은 열정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기반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인맥의 영역에 들인 열정을 조금 낮추고 다소 밸런스를 맞추면서 슬슬 내 능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매우 비극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 예전에는 핵을 보유한 강한 나라였는데 평화를 약속하고 핵을 포기했었죠. 그런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먼 나라만의 일일까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힘없는 약자처럼 끌려다니고 심하면 이렇게 외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형성화돼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대선 결과가 매우 중요할 텐데 여러분들도 훌륭한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제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